홍다통통. 한양에서 온 협박장. 영감마님, 한양에서 온 사람이 이 편지를 영감마님께 전하라고 합니다. 초가을 어느 날 평양 갑부 김만석은 하인 덕보가 내미는 봉투 하나를 받았다. 어디 보자. 에? 편지 봉투를 살펴보던 김만석은 갑자기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편지를 잡은 손이 파르르 떨리면서 얼굴빛이 샛노랗게 변했다. 이 철갑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협박장이 올 줄은 몰랐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조선 팔도 부자들은 한양에 사는 이철갑을 염라 대왕보다도 더 무서워했다. 이철갑이 보낸 편지를 받은 부자들은 이철갑의 편지를 염라대왕의 소환장처럼 알고 있었다. 아이고 이거 이철갑한테 걸렸으니 김만석이도 이제는 끝장이구나. 김만석은 앞이 캄캄했다. 하늘과 땅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철갑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한양 종로에 사는 이철갑의 집안은 대대로 정승판서를 지낸 명문가의 집안이었다. 이철갑의 증조 할아버지는 영의정 벼슬을 지냈고 아버지는 형조 판서를 지냈다. 그리고 형은 보도대장이었다. 이철갑은 주위의 배경을 이용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팔도 강산에 있는 부자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았다. 이철갑의 횡포를 암행어사들도 알고는 있었지만 누구 한 사람 감히 말을 할 수 없었다. 이철갑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 목이 날아갈까봐 입 한 번 뻥끗할 수 없었다. 이철갑은 부자들을 불러들여서 강제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다. 말을 듣지 않는 부자들은 잡아다 곤장을 때리고 흉악한 불안당을 시켜서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였다. 이번엔 김만석이 이철갑의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이고. 김만석은 방문을 잠근 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끙끙 앓으면서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김만석은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었다. 한양 장사꾼들이 봉이 김선달한테 속아서 대동강물을 샀다면서? 봉이 김선달의 꾀는 귀신도 못 당해낼 거야. 김만석은 밖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의 이야기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옳거니 옳거니. 내가 왜 진작 봉이 김선달을 생각해내지 못했을꼬. 봉이 김선달이라면. 김만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얘 덕보야, 빨리 선교지로 가서 봉이 김선달을 모셔오너라. 덕보는 쏜살같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 무렵 봉이 김선달은 돈 쓰는 일에 바빴다. 버드나무집 영감님 장례비로 50냥을 주고 남문 밖에 순덕이 시집갈 혼수 비용으로 50냥을 내주고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판 돈을 어렵게 살며 큰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오늘도 김선달은 50냥씩 본 꾸러미를 만들고 있었다. 선달 어른 계십니까? 누구요? 김선달이 방문을 반쯤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다. 김자 만자 석자 영감마님 집에서 온 덕보올시다. 우리 영감마님께서 선달 어른을 모시고 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덕보는 절을 하면서 공손히 말했다. 김자 만자 석자라면 평양의 갑부 김만석 어른이 아닌가? 예,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가시지요. 김선달이 평양 제1의 갑부 김만석을 모를 리 없었다. 급한 일이라? 그래, 가자. 가보면 알겠구나. 봉이 김선달은 덕보를 따라 김만석의 집으로 갔다. 아이고 선달님, 어서 오십시오. 눈이 빠지도록 선달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평소에는 어깨에 힘을 주고 앞만 보고 도도하게 다니던 김만석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김선달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김부자 어른한테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겼는지요? 김선달은 김만석의 얼굴을 살피면서 인사를 했다. 자, 우리 앉아서 차분히 이야기합시다. 김만석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술상을 내오도록 했다. 자, 선달님, 한 잔 받으십시오. 김만석은 김선달을 죽었다가 살아난 형님처럼 깎듯이 모셨다. 아이고, 이거 큰일이 났습니다. 보통으로 큰일이 아니오. 김만석은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말을 꺼냈다. 돈이면 살아있는 호랑이 눈썹도 뽑아오는 세상에 김부자 어른께서 뭐가 무서워서 큰일 하십니까? 큰일이 났으면 돈을 주고 막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소. 한양 종로에 사는 이철갑이란 사람을 아시오? 만난 일은 없지만 소문으로 10여 년 전부터 알고 있소. 집안 배경과 권세를 이용해서 부자들 등을 치고 간을 빼먹고 사는 악질 불안당 이철갑을 대체 누가 모르겠소? 아니 설마 어른께서도 이철갑한테 덜미를 잡히셨습니까? 봉이 김선달은 김만석이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하는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다. 에이, 능구렁이 같은 이철갑이 나라고 빼놓겠어? 여기 이 그놈이 하인을 시켜서 보낸 것이 있어. 김만석은 이철갑이 보낸 봉투를 김선달에게 건넸다. 이 서찰을 받는 즉시 평양 김만석 씨는 한양 내 집으로 와주오. 긴급히 의논할 일이 있어. 기다리겠소? 한양에서 이철갑.
이철갑이 보낸 협박장을 읽은 김선달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런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이것은 협박장이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에게 오라가라 명령을 하다니 이런 날강도한 놈을. 봉이 김선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분통을 터뜨렸다. 김부자 어른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이철갑은 내가 맡아서 혼주를 내줄 테니. 봉이 김선달은 무엇을 믿고 큰 소리를 치는지 자신만만했다. 아니 선달님, 무슨 좋은 묘책이라도 있소? 김만석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다. 어른께서는 댁에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내가 한양에 쫓아가서 이철갑을 만나겠소. 아니, 선달님이 한양에 가겠다고요? 그렇소. 김부자 어른께서 한양에 갔다가는 재산 다 빼앗기고 큰 봉변을 당할 것이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는 거요. 이철갑을 만나서 어떻게 하겠소? 그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시오.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현금으로 1만 냥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금으로 1만 냥이란 말에 김만석은 입을 찢어지게 벌리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김만석은 김선달의 말을 듣는 동안 눈앞이 캄캄했다. 부자들이 돈에 더 인색하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김만석은 돈 앞에서 벌벌 떨었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10만 냥짜리 전표 한 장에 5만 냥짜리 전표 한 장을 써주시고 하인 10명을 주십시오. 김선달의 말에 두 눈이 휘둥그레진 평양갑부 김만석은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10만 냥짜리 전표와 5만 냥짜리 전표를 합치면 15만 냥에 현금 1만 냥, 모두 16만 냥을 주고 나면 남는 것은 빈손뿐이다. 김부자 어른, 뭘 그렇게 놀라시오? 10만 냥짜리, 5만 냥짜리는 가짜 전표로 써주시면 됩니다. 공전표를 써주었다가 부도가 나면 뒷일은 어떻게 하려고 하오? 뒷일은 제가 깨끗이 해결할 테니 아무 염려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십시오. 김만석은 봉이 김선달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김선달마저 놓쳐버리면 그야말로 끝장이었기 때문이다. 김만석은 마지막 수단으로 김선달의 말에 따를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김만석은 봉이 김선달이 하라는 대로 해주었다. 김선달은 평양갑부 김만석으로 변장을 하고 말 등에 5,000냥씩 나누어서 현금을 싣고 하인 10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떠났다. 평양을 떠난 김선달 일행은 일주일 뒤에 한양에 도착하여 이철갑의 집으로 갔다. 봉이 김선달 일행의 행차는 지방 원님의 행차처럼 화려했다. 김선달 일행이 종로에 있는 이철갑의 소슬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문지기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네 이놈, 지금이 어느 때라고 졸고 있느냐? 봉이 김선달은 문지기를 향해
호통을 쳤다. 깜짝 놀란 문지기는 어리둥절해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정중히 인사를 했다. 어디서 오신 대감님이십니까? 문지기의 귀부터 꺾어놓은 봉이 김선달은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인 영감님께서는 집에 계시느냐? 나는 평양에서 온 김만석이니라. 주인 영감님 계시면 평양에서 김만석 어른이 오셨다고 여쭈어라. 문지기는 사랑채로 달려가서 이철갑에게 평양에서 김만석이라는 사람이 왔다고 말했다. 이철갑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마루로 나왔다. 다른 부자들 같으면 안방에 앉아 목에 힘을 잔뜩 주고 두 눈을 아래로 깔고 돌부처처럼 꼼짝도 하지 않을 이철갑이었다. 돈 많은 부자놈들은 세도 앞에서는 살살 기는데 저놈은 다르구나. 남의 집에 쳐보는 놈이 문지기를 꾸짖다니. 하이, 전하의 이철갑의 큰 대문 앞에서 목청을 높이는 놈이라면 간덩이가 보통 큰 놈이 아니로구나. 이철갑은 괘씸한 생각이 들었지만 꼭 참았다. 어서 오시오. 내가 이철갑이요. 나는 평양에서 온 김만석이요. 먼 길을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소. 평소에 영감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초대를 해주어서 고맙소. 이철갑과 김선달은 서로 상대방을 살펴보면서 거칠의 인사를 주고받았다. 평양 부자라 그런지 다른 놈들과는 색다른 데가 있구만. 저놈은 섣불리 다루어서는 안 되겠는걸? 이철갑은 당당한 봉이 김선달의 위풍에 눌리고 있었다. 눈치 빠른 김선달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마디 불쑥 던졌다. 영감, 나한테 호출장을 띄운 용건이 뭡니까? 김선달은 이철갑이 본론을 꺼내기 전에 선수를 쳤다. 어허. 이철갑은 김선달의 행동 하나하나가 못마땅했지만 웬일인지 화를 내지 않았다. 그것은 처음부터 봉이 김선달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철갑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 두 걸음 뒷걸음질을 치면서 뒤로 물러서게 된 것이었다. 영감, 뭘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슴을 툭 터놓고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나는 영감을 만나고 또 다른 곳에 약속이 있어서 곧 떠나야 합니다. 김선달은 몹시 바쁜 일이 있다는 듯이 자주 밖을 내다보면서 말했다. 사실은 돈이 좀 필요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초대를 했어. 얼마나 필요합니까? 5,000냥쯤 필요했는데 10,000냥이면 더욱더 좋겠어. 기왕 신세를 지는 김에. 세도가로 유명한 이철갑은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 때는 비굴한 데가 있었다. 김선달의 눈치를 살피면서 말하는 꼴이 간사한 고양이 같았다. 아이고, 겨우 10,000냥이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김선달은 사랑방이 떠나가게 웃어대면서 준비해온 100,000냥짜리 전표와 50,000냥짜리 전표를 내놓았다.
아차차,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10만 양이라고 할 것을. 사내 대장부 체면에 금방 한 말을 바꿀 수도 없고. 아니, 도대체 저놈은 재산이 얼마나 되기에 15만 양짜리 전표를 갖고 다닐꼬? 권세도 돈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것 같았다. 이철갑은 어느 사이에 날개 한쪽을 잃어버린 날짐승과 같이 기가 죽어 있었다. 영감, 마침 현금으로 10,000양을 따로 갖고 왔소. 한양 기생들과 술 한 잔 먹으려고 가져온 돈이요. 봉이 김선달은 전표를 안주머니 속에 깊이 넣은 뒤에 하인들을 불렀다. 여봐라, 덕보야, 쇠돌아, 돈자루를 이리 가져오너라. 덕보와 쇠돌이는 김선달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돈자루를 메고 왔다. 자, 돈을 방바닥에다 쏟고 영감이 보는 앞에서 세어라. 예, 영감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덕보와 쇠돌이는 돈자루를 거꾸로 들고 엽전을 쏟았다. 해 지기 전에 입거를 할 테니 빨리빨리 세거라. 봉이 김선달은 하인들에게 가만히 말했다. 입궐이라니? 저자가 대궐에 간다는 말인가? 이철갑의 얼굴빛이 갑자기 새파랗게 변했다. 옳지. 이제부터 저놈이 겁을 먹기 시작하는구나. 이철갑의 얼굴빛을 살펴보던 김선달은 한층 더 기세를 올렸다. 10만 양짜리 전표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위인이라면 대궐에도 끈을 맺고 있겠지? 도대체 대궐에 드나들면서 누구를 만날꼬? 저자가 내 이야기를 원로 대신들한테 고자질해서 상감마마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제 마음대로 상상한 이철갑은 눈앞이 캄캄했다. 아무리 명문가의 후손이지만 자기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철갑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 돈은 그만 세고 자루에 담아놓고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거라. 내가 부를 때까지 들어오지 말고 기다리도록 하여라.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김선달이 데리고 온 하인들을 멀리 내보냈다. 김선달은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제 내 볼 일은 끝났으니 그만 가보겠소. 편안히 계십시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내 집에 와서 약주 한 단도 들지 않고 그냥 가다니. 그럴 수는 없어. 우리 술상을 놓고 정담이라도 나눕시다. 이철갑은 태도를 바꾸면서 김선달의 손목을 잡았다. 오늘 석양의 입궐에서 중전마마를 뵙고 가야 하오. 김선달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이철갑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놓겠다는 전략이었다. 중전마마를 만나러 대궐에 간다는 봉이 김선달의 말을 들은 이철갑은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떨면서 봉이 김선달을 붙들고 사정을 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이철갑은 하인들을 시켜 술상을 가져오게 했다. 이철갑이 죄인처럼 벌벌 떨면서 김선달에게 매달린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얼마 전 조판서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조판서는
갑자기 이철갑을 찾아와서 손을 벌렸었다. 그 이대감 5천냥만 빌려주오. 내 갑자기 돈이 필요하오. 아하, 조판서가 돈 쓸 데가 어디 있어? 이철갑은 돈을 꿔달라 손을 내미는 조판서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 이대감 혼자만 들으시오. 우리들도 높은 분한테 상납을 해야 하오. 중전께 상납을 하지 않으면 목이 위태롭다는 걸 모르오? 그 중전이 돈을 좋아해서 정승 판사들이 중전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돈을 바치고 있어. 이철갑은 평양 갑부 김만석을 통해 자기의 못된 행실이 중전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자, 어서 드십시오. 이 술은 100년 묵은 산삼으로 담근 설악산 산삼주요. 이철갑과 봉이 김선달은 몇 차례 술잔을 주고 받았다. 밖에서 듣던 소문과는 다릅니다. 영감을 만나려고 평양에서 올 때에는 영감의 좋지 않은 소문 때문에 영감을 만나는 것이 매우 껄끄러웠는데, 이거 직접 만나고 보니 호걸 중에 호걸이요. 대대로 이어오는 명문집 차선이면서도 벼슬 자리에 나서지 않는 것은 내 마음과 똑같아서 친밀감이 더합니다. 벼슬아치 노릇보다는 이렇게 자유로운 것이 얼마나 좋소. 봉이 김선달은 이철갑을 추어 올리면서 칭찬까지 했다. 내 소문이 평양까지 나쁘게 났소? 사실 나는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소. 부자들이 돈벌이를 하려고 권력 앞에서 살살 기고 아부하는 꼴은 정말이지 비위가 상해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소. 사실 내가 부자들을 못살게 군 것도 부자들의 못된 행동을 고쳐주려는 것이었소. 우리 같이 친구로 사귀어 봅시다. 나도 영감을 처음 만나는 순간 보통 부자와는 다른 데가 있다고 생각했어.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에 나도 영감이 첫눈에 들었소이다. 이철갑도 봉이 김선달을 칭찬했다. 자, 대궐에는 자주 들르시는지요? 이철갑은 봉이 김선달이 대궐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궁금했다. 자주 들르지는 못하고 1년에 한두 차례 중전마마를 아련하지요. 중전마마도 개인적으로 쓸 돈이 필요하니까요. 김선달은 말을 뚝 끊었다. 그쯤 해두면 이철갑이 겁을 잔뜩 집어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난 것은 부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하오. 우리들은 오늘의 인연을 끊지 말고 죽을 때까지 형제처럼 지냅시다. 이철갑은 두 손으로 술잔을 받쳐들면서 말했다. 이 형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축하하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잔 받으시오. 봉이 김선달은 유쾌하게 웃으며 이철갑에게 술잔을 주었다. 이거 고맙소. 우리 변치 말고 잘 지냅시다. 배짱 좋고 간이 큰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기쁘오. 이철갑과 김선달은 기분 좋게 술을 마셨다. 영감마님, 입골하실 시간이 되어갑니다. 덕부가 방문 앞으로 달려와서 말했다. 아이고, 이런, 큰일 날 뻔했구나.
이형, 오늘은 이만 헤어지고 다음에 또 만나서 정답 나눕시다. 김선달은 벌떡 일어났다. 뭐들 하느냐? 이 돈을 갖다가 말등에 도로 실어드려라. 이철갑은 하인들에게 말했다. 이철갑의 하인들이 방으로 들어와서 돈자루를 밖으로 가져가려고 했다. 아, 이형,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돈 1만냥은 내가 이형께 드린 돈이요. 김선달은 손을 내저으면서 말했다. 이 돈은 김형이 내게 준 돈이요. 이번에는 내가 김형에게 평양에 갈 노잣돈으로 주는 것이니 그러지 말고 갖고 가시오. 이철갑은 하인들을 시켜서 돈자루를 말등에 실어주었다. 그리고 김선달과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운 듯 대문 밖에까지 나와서 인사를 했다. 그 김형, 다음에 한양에 오시면 꼭 만납시다. 잘 가시오. 이형의 융숭한 대접 잊지 않겠소. 언제 한번 틈을 내어 평양에 놀러 오십시오. 봉이 김선달은 이철갑과 헤어졌다. 선달어른, 정말로 말머리를 대걸로 돌릴갑쇼? 덕보가 희죽이 웃으며 물었다. 에이 이놈아, 잔소리 말고 평양으로 가자. 봉이 김선달은 긴장이 풀리는지 긴 한숨을 내쉬면서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았다. 아이고 선달님, 무사히 돌아왔구려. 평양 갑부 김만석은 봉이 김선달의 손을 붙잡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선달님, 이 돈 만냥은 사례금이니 가져가시오. 김만석은 1만냥을 김선달에게 주었다. 김부자어른, 아직도 내게는 대동강을 판 돈이 조금 남아있어. 올 가을 겨울은 식량을 꾸러다니지 않아도 굶지 않을 테니 이 돈 만냥으로 올 장마에 무너진 강둑을 막아주십시오. 여름 장마에 대동강 물이 넘쳐서 선교리 부근의 논밭이 모래 속에 묻혀버렸다. 올 가을에 둑을 쌓지 않으면 아까운 논밭이 영영 못쓰게 될지도 몰랐다. 역시 김선달님은 평양의 인물이여. 가난한 농부의 아버지고 그 정말 좋은 생각을 했어. 2만냥이 들더라도 내가 내년 농사철 안으로 둑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겠어. 봉이 김선달의 말에 감격한 김만석은 활짝 웃으며 선뜻 약속을 했다. 김부자어른, 참말로 고맙소. 김부자어른의 은덕은 선교리 농부들이 오래오래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김만석에게 인사를 한 뒤에 선교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 일로 새 사람도 만들고 무너진 강둑도 쌓았구나. 봉이 김선달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중얼거렸다. 언제 나왔는지 대동강 물결 위에 조승달이 떠 있었다.